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경색,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그리고 저축은행까지 줄도산 위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발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해서 채권 시장에 자금 경색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일어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건축 공사비 증가가 일어났고, 그 다음 부동산 시장 빙하기로 인해서 미분양 위험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건설사들에게 악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물론 건실한 건설사들은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건설사가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리한 사업을 일으킨 건설사들은 무너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 무리한 건설사들에게 대출을 해준 그런 은행, 특히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부도 처리된 건설사가 있는데, 지난달이죠. 창원에 동원건설산업이라는 건설사가 있는데 전국 388위, 경남에서는 18위라고 합니다. 이 건설사가 이제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협력업체는 70여 곳이 된다고 하는데, 이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같이 부도를 내는 데도 있을 거고, 이 동원건설산업에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거겠죠. 그리고 이 동원건설산업에서 현재 예정된 공사 금액은 600억이라고 하고, 이제 창원시의 회성동 합행정타운의 3%를 짓기로 했고, 그 다음에 현동, 양덕동 상가 이런 데를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건설업계에 덮친 부동산 PF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22억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설사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 충남 공주의 우석건설이라는 건설사도 부도가 났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 둔촌주공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둔촌주공 700억 PF가 차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 위기에서 정부가 채권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채권 안정 펀드인데, 이런 위기에 있는 채권을 지원해주기 위한 펀드죠. 둔촌주공 PF 만기 하루 전에 이 채안 펀드로 인해서 차원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채안 펀드는 정부와 금융위가 총 20조 원 규모로 채안 펀드를 가동을 했고, 10월 28일쯤에 이제 제1 채안 펀드 이 20조 규모 가운데 이제 3조를 먼저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11월 28일쯤에 이제 두 번째 채안 펀드 5조를 실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채안 펀드가 없었다면 이 롯데건설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위기설이 없어졌습니다. 채안 펀드가 조성됐으니까요.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롯데건설 부도 위기를 좀 더 살펴보면은 우발 채무라고 해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채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게 6.7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올해 안에 갚아야 되는 게 3조 가량이 되었다고 하고요. 롯데건설의 현금성 자산은 고작 0.7조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 계열사에서 1.45조를 긴급 수혈 했는데, 먼저 롯데건설 본인이죠. 본인이 유상증자에서 2천억, 그다음 본사 4억을 담보로 미주은행에서 대출 3천억, 그다음에 롯데 계열사들이 이제 또 유상증자를 했는데, 롯데케미칼, 그래 롯데호텔 등에서 이제 2천억을 유상증자하고, 그다음에 단기 자금 대여를 이제 해줬는데, 롯데케미칼에서 5천억, 롯데 정밀화학에서 3천억, 그 다음에 롯데 홈쇼핑에서 1천억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자금 보충 약정이라고 해서 이제 보증을 서주는 거죠. 롯데물산이 보증을 서줘서 이제 하나은행,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 3,500억을 이제 롯데건설에 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1.45조가 긴급 수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롯데건설에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 위기가 없으면은 당연히 이런 게 필요가 없겠죠. 다른 계열사들까지 동원을 해가서 자금을 구할 수 있으면 롯데건설 본인 혼자서 당연히 했을 텐데, 자금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긴급 수혈을 받았습니다. 롯데건설은 이렇게 해결을 했죠. 근데 다른 중소건설사는 어떨까요? 당연히 해결을 하는 그런 건설사도 있을 텐데, 아닌 건설사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저신용 PF의 경우 사업 중단 가능성이 있고, 요즘 건설 관계자는 분양을 미루면 금융 부담이 커져서 올해 안에 털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내년이 되면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사가 빠른 분양으로 이제 자금 확보가 필요하고, 건설사들이 이제 공격적인 분양을 지금 해내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분양 시장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소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이곳에 PF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 또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예인데 동대구역의 센텀 화성파크드림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이곳에 이제 현장이 일시 폐쇄가 됐는데 왜 폐쇄가 됐냐? 이쪽에 전문 건설업체 보현건설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장이 돈을 갖고 튀었다고 합니다. 이제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 이제 대거 아파트 건설사 사장이 돈 들고 사라졌다. 내 돈 어떡해? 이제 이 사람은 아마 뭐 분양을 받은 사람이겠죠. 물론 이거는 화성건설의 하청을 받은 보현건설이 돈을 들고 튀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공사는 아마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고요. 하여튼 미분양과 원자재 폭등으로 인해서 이 보현건설이라는 곳이 이제 부도가 난 거죠. 부도가 나면서 이제 돈을 들고 이제 자신은 튄 거죠. 이런 작은 건설사들은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살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왼쪽 위에 사진이 이제 자살 소동으로 인한 그런 사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119 구급대가 이제 출동한 모습입니다. 이게 왜 발생을 했냐? 이제 이 건설사 앞에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식사를 하는 이제 식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10월분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월분은 미지급하고 11월분부터는 이제 화성 건설에서 이제 식대를 지급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10월은 아예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식당 가게 주인이 자살 소동을 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망하면은 누군가는 돈을 못 받고 함께 연쇄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곳은 버틸 수 있고 뭐 갚아 나갈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하루하루 힘든 사람들 있죠. 하루하루 힘든 사람들은 바로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설사와 연관된 PF 대출을 해주는 곳을 한번 볼 텐데, 근데 PF 대출을 어디가 해주냐? 뭐 은행과 뭐 보험, 여전, 그다음 증권, 저축은행들이 하는데 이 중에서 저축은행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보면은 PF 대출 시공사의 신용 등급이 있는데 AA, A, BBB, 그다음에 투기 무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면은 저축은행이 특히 투기와 무등급, BBB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축은행이 당연히 위험한 건설 현장에 PF 대출을 많이 해주지만 지난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서 PF 대출 액수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돼서 더 이게 상황이 안 좋은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 현장에만 대출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정부가 체한 펀드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이 BBB 등급이나 투기 무등급, BBB 이하 등급은 체한 펀드 지원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이 체한 펀드도 무조건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모든 PF 대출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죠. 망하는 데다가 지원을 해주면 계속 돈만 새나가겠죠. 너무 무리한 사업장은 어쩔 수 없이 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표는 저축은행의 PF 대출 현황입니다. 지금 2022년 현재가 아니라 2022년 상반기입니다. 이때도 지금 연체율이 엄청나게 많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저축은행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이 연체율은 더 심각해졌겠죠. 지금 건설사들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건설사들의 오중고가 있는데 지금 건설사에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안 좋은 일들만 있는데 일단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채권 시장에 문이 닫혔죠. 그래서 자금경색, PF 대출을 지금 받을 수 없고 그다음에 연장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PF 대출 금리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고물가로 인해서 자재들도 비싸졌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올라갔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시장은 지금 빙하기죠.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은 미분양 위기에 떨어야 됩니다. 최근에 둔촌주공이 분양은 다 되긴 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죠. 근데 둔촌주공 말고 다른 사업장들은 어떨까요? 더 힘들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끝났는데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건설 현장들이 잠시 멈춰 있었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 지금 부동산 PF 금리가 24%까지 급등을 했고 그래서 중소건설사 그리고 저축은행들이 위기를 맞고 몇 개의 건설사는 부도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몇 개 건설사들이 부도가 났는데 이게 내년 되면 계속 연쇄 부도가 날 수 있는 거죠. 뭐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건설사 하나가 부도가 나면 이 밑에 관련된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죠.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도 연쇄 부도가 발생을 하고 이 부도를 막으려면 자산을 매각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 자산을 매각을 하고 그러면 결국에 자산이 폭락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인이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저축은행, 위험한 저축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한 4,500이 만약에 넘는다면 예금이 인출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지금 투자하면 좀 안 좋을 수 있다. 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좀 더 관망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중소건설사에 좀 사업이 그렇게 좋지 못한 곳에 이제 분양하는 것은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거를 좀 알아두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도로 인해서 폭락이 오고 금융 위기가 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는 뭐 IMF나 외환위기 때처럼 하면 되는데, 바닥을 찍겠죠. 폭락을 해서 바닥을 찍을 텐데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 바닥을 찍을 때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이면 됩니다. 그럼 이걸 사기 위해서 현재 해야 될 일은 주식, 부동산을 매입할 현금 자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들과 이제 관심 부동산들의 이제 시세를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위기로 인해서 무너질 종목들도 있을 거고, 이 위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락은 하지만 쭉쭉 올라갈 그런 회사들도 있겠죠.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보자면, 부동산 사이클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부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정부 지원으로 부도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피할 수는 없죠.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중소건설사는 부도를 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산 가격은 한 번 더 폭락할 거고, 그걸 주워 담을 준비를 해야 된다. 물론 이것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해두면 좋겠죠.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